안녕하세요. 연애 코치랩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마다 늘 같은 고민에 빠지시나요? 왜 나만 이렇게 안 달라 있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여유로울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장단컨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제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안 달라게 될 겁니다. 상대방을 나에게 미치게 만드는 방법 정말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쉽고 재밌는 방법으로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썸을 타거나 연애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분명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 혼자만 애가 타고 상대방은 너무나 여유로워 보이는 상황. 답답함에 밤잠 설치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계셨을 당신에게 특급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하시면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애가 타고 늘 여러분을 궁금해하고 다음 만남을 간절히 기다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애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미칠 겁니다.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수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너무 많은 걸 보여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벽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밀당이 중요하다는 말은 어디선가 들어서 알겠는데 막상 해보면 너무 어렵죠. 밀고 당기다가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거나 상대방이 지쳐서 떠나가 버리는 일도 부지기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방법은 단순히 밀당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심리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친절한 건가? 이런 애매모호함이 바로 상대를 안달나게 만드는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너무 명확하면 매력이 없어져요. 미지의 영역, 그 신비로움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법이거든요. 우리는 오늘 그 미지의 영역을 아주 교묘하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휘어잡는 전략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상대방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비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관심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만 올인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마치 운동의 날, 좋아하는 친구에게만 응원 도구를 흔드는 것과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서운해하고 좋아하는 친구는 내가 잘하니까 나한테만 그러는구나 하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인사하고 말을 거는 건 좋지만 절대 그 사람에게만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붓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좋아하는 직장 동료에게 오늘 아침 밝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가볍게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 동료는 어라? 나한테 관심 있나? 하고 생각할 찰나에 바로 옆 동료에게도 심지어는 뒤쪽에 있는 다른 팀 사람에게도 똑같이 웃으며 인사하고 가볍게 안부를 묻는 거죠. 마치 흩뿌려지는 씨앗처럼 여러분의 친절함을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료는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할 겁니다. 나한테만 특별한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밝고 사교적인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너한테 호감이 있는 건 맞지만 너한테만 호감이 있는 건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하는 겁니다. 이 단계가 제대로 되면 상대방은 이미 여러분에게 한 발짝 다가섰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비법은 바로 미묘한 차별 대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심 분산이 기본 전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호의적이고 친절한 건 기본이죠.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게는 조금 더 크게 그리고 특별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마치 맛있는 케이크를 친구들과 나눠 먹는데 유독 좋아하는 친구에게는 제일 예쁜 딸기를 올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케이크를 받았으니 서운하지 않지만 좋아하는 친구는 나한테만 딸기가 더 예쁘네? 하고 미묘한 특별함을 느끼는 겁니다. 가령 회사에서 다른 부서 사람들에게는 가볍게 목례를 하거나 수고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그 동료에게는 굳이 몇 발자국 더 다가가서 눈을 맞추며 밝게 인사하고 오늘 아침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같은 가벼운 칭찬을 덧붙이는 거죠. 아니면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간식으로 ABC 초콜릿을 나눠주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는
페레로 로시를 건네는 겁니다. 다들 초콜릿을 받았으니 불평은 없지만 그 사람은 순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다 똑같이 친절한 줄 알았는데 왜 나한테만 페레로 로쉐를 주지? 이거. 혹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건가? 여기서 오는 작은 의구심과 특별함이 바로 상대방을 나게 만드는 불씨가 됩니다. 세 번째 비법은 온오프라인 태도 달리하기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마치 연극에서 무대 위 배우와 무대 아래 배우가 다른 것처럼요. 무대 위에서는 멋진 연기를 보여주다가 무대 아래에서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거죠. 연락을 짧게 했다가 길게 하는 식의 단순한 밀당이 아닙니다. 실제로 만났을 때와 연락할 때의 태도를 다르게 가져가는 겁니다. 오프라인, 즉 실제로 만났을 때는 세상 누구보다도 상냥하게 웃고 먼저 질문도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폭풍 리액션을 해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향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걸 카톡이나 온라인으로 대화할 때는 오프라인과는 사뭇 다르게 할 말만 딱딱하고 간결하게 하거나 사적인 이야기는 거의 나누지 않는 겁니다. 아니면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카톡으로는 밤새 사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온갖 이모티콘을 쓰며 친밀하게 대화하는데 막상 실제로 만나면 인사 정도만 하고 사적인 대화는 거의 나누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2차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생각인 거지? 만났을 땐 그렇게 밝고 친절하더니 연락은 왜 이렇게 딱딱해? 아니, 연락할 땐 그렇게 다정하더니 왜 만나면 어색해?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상대방의 머릿속에 물음표를 가득 채우게 만들고 결국 당신을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예측 불가능한 매력이 가장 큰 매력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비법은 바로 연결고리 이어놓기입니다. 말 그대로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최소한의 연결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치 낚시꾼이 물고기를 유인할 때 미끼는 던져놓지만 바로 잡지 않고 느슨하게 줄을 풀어놓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 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면 의미 없는 카톡이나 대화라도 답장은 계속 해주는 겁니다. 내용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업무 관련 질문을 해서 짧게 답을 해줬는데 그 후에 오늘 날씨 좋네요. 점심은 드셨어요? 같은 별 의미 없는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이쯤 되면 대화가 끊어질 법도 하고 재미도 없을 텐데 왜 자꾸 답장을 이렇게 열심히 해주지? 이게 뭐 하는 거지? 상대방은 이 미묘한 연결고리에서 3차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연락을 완전히 끊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상대방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리게 만들고 여러분을 궁금해하도록 만듭니다. 마지막 5번째 비법은 가장 즐거울 때 빠지기, 즉 뒷약속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간다면 분명 둘 중 한 명은 먼저 만나자고 제안할 겁니다. 실제로 만났을 때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밝게 웃고 질문 많이 하고 대답도 성의껏 해주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만약 만남이 너무나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도 여러분과의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의도적으로 그 즐거움을 끊고 나오는 겁니다. 마치 재미있는 영화를 보다가 클라이맥스 직전에 불이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 정말 죄송한데 제가 오늘 뒤에 약속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요. 이걸 한두 번 정도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만남이 너무 즐거워서 이거 우리 둘만의 특별한 만남인가? 오늘 정말 제대로 통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이 자리를 뜬다니 뭐야?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했나? 뭔가 생각보다 특별하지 않은데? 라는 묘한 아쉬움과 함께 혼란스러운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리를 뜬 후 상대방의 머릿속은 온통 여러분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왜 갑자기 갔지? 다음에는 언제 볼 수 있지? 나를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여러분에게 미친 듯이 안달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5가지 전략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당당함입니다. 이 모든 전략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여러분의 텐션이 달라지거나 상대방의 연락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상대방이 밝으면 나도 밝고 상대방이 시무룩하면 나도 같이 시무룩해지는 건 매력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상대방에게
내 감정에 리모컨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그 어떤 매력적인 사람도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온전히 맡기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없다고 혼자서 풀 죽어 있거나 이젠 날 안 좋아하나? 하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사이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을 즐기세요.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맛있는 걸 먹고 소셜미디어에 다른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진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얘가 이제 날 안 좋아하나 보네 하고 생각할 때쯤 아주 아무렇지 않게 오늘 친구들이랑 뭐 하느라 연락을 못했네. 밥은 먹었어? 하고 한 통의 전화를 툭 던지는 겁니다. 그 순간 상대방은 이제 여러분을 전혀 읽을 수 없게 됩니다. 분명히 나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왜 다시 연락이 왔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나? 그럼 뭐였지? 좋아했었나? 좋아질 뻔했었나?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여러분에게 안달이 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답답함을 느끼는 만큼의 여지를 주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도 똑같이 역으로 답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답답해하고 기죽어 있지 마세요. 연애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중한 만큼 당신의 시간과 감정 또한 소중합니다. 이 방법들이 마치 어장 관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거나 당신을 애매하게 대하고 있다면 우리도 지혜롭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연애는 맞불입니다. 내가 당하는 만큼 나도 똑같이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이제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미칠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지혜로운 방법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꿈꾸는 멋진 연애를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연애 코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연애 코치랩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